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명심보감 이제 벌써 9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 뭡니까? 훈자. 그러니까 가리킬 훈자의 아들 자자, 자식할 때 자자죠. 그래서 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동양의 유명한 어떤 다양한 고전에서 이 자식 교육과 관련된 것만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명심보감 전체 20편 체제 속에서 이 훈자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도대체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또 전통적인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러 어떤 그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뭐 요즘 대부분들 이제 이걸 가정교육이라고 그러죠. 가정교육. 그러니까 왜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분들의 이제 그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부모를 알고 싶으면 먼저 그 자식을 알아. 그러니까 욕지 기부인데 이 하고자 할 욕자에 알지자 그 집안의 부모를 알고 싶으면 욕지 기부인데 여기서 부는 뭐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어른들이죠. 그 먼저 선자에 볼시자 먼저 보아라. 뭘 보면 안 돼요? 그 집에 자녀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왜 그죠? 이 며느리 보려면은 그 아이의 어머니 먼저 살펴보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 집안의 사람들, 그 집안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그 자녀들의 교육 속에서 나타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자, 이 자식 교육은 굉장히 그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엔 대부분이 그 자식들 교육을 갖다가 하나의 그 가정에서 집에서 전부 다 맡아서 관리를 했죠. 근데 요즘은 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 자녀 교육을.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미 떠난 거죠.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던 시대는 뭐 요즘 시대로 오면 완전히 국가에서 그 교육을 맡았어요.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할 때는 가정에서 왜 그 집안의 하나의 그 풍을 가리키죠. 가풍이라 그러죠, 보통. 이 풍이 요즘 말로 하면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 집안만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무슨 뭐 빈대떡 좋아하셨으면은 자식도 그 빈대떡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뭐 사는 것이 우리 집의 하나의 문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들에게 흘러내려오는 하나의 그 향기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국가교육에서는 그게 이제 전혀 없어진 거죠. 오로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 문화교육의 부재라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가정교육에서 담당했던 한 그 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품성들, 살아가는 가치들, 뭐 다양한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다면 요즘은 뭐 그것이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수능 잘 볼지, 어떻게 이 사회에서 필요하고 질서 잘 지키는 어린이 만들지 오로지 그런 제도적 틀로만 이제 단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 근래 문제가 됐던 이 집단적인 수능 시험에 있어서의 어떤 이 정말 이 커닝 문제예요. 이 교육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보면은. 근데 오로지 국가에서는 이 제도적 틀에서만 살아남으면 되니까 그 제도적 틀만 빠져나가면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논어에 그 공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밑에 사람을 끌고 나갈 때 정말 어떤 그 따뜻한 도덕성과 인격을 갖고 끌고 나가면 그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있어서 법률로서만 제도로서만 오로지 사람들을 끌고 나가면은 민면이 묻히니라. 그 백성들이 그 제도적 틀만 면하면 빠져나가면 없을 무자에 부끄러울 지자. 무슨 뜻입니까? 예? 무치라는 거 무치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수능 시험에서 컨닝에서 걸린 사람들 다 같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재수 없어요. 왜 나만 걸렸냔 말이에요. 못 빠져나간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지 내가 이런 비도덕적인 일인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국가교육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일부 이러한 도덕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도대체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삶의 방식을 살려고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그 동양의 옛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자식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지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행노군 빈객 불내면
문호 속하고 시서 무교면 자선운이라. 자, 우리 중국어로 한번 읽어봐야죠. 그렇죠? 예, 첫 문장을 한번 중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警行路云 宾客不来 门户锁 视书无教 저 승위. 예,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예? 경행록에 이르기를, 뭐 없어진 책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요. 빈객불례면, 이 빈객불례라는 말 무슨 빈자입니까 이게? 예? 이 손님 빈자에 손님이, 근데 이 빈자가, 이 손님 빈자가 있고 객자는 또 무슨 객이에요? 손님. 빈객이란 말, 이 빈커. 이 빈객이란 말 할 때 요 빈자와 요 빈자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예? 아, 귀한 손님과 귀하지 않은 손님이요? 아마, 야, 이거는 초대된 손님과 초대하지 않는 손님. 그래서 뭐 지나가는 과객이 하면은 객이고, 이 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응답해서 온 사람은 이제 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빈커, 빈객 하면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요. 불내면, 아니 불자에 올래자,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빈객이 집에 찾아오지 않으면 문호가 속이라. 문호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문호요. 이 문문자에 문호자. 그 집안이 속이란 건 뭡니까? 저속해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들어오세요? 아, 손님 안 찾아오면 집안이 저속해진대요? 그럼 손님 많이 찾아오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사기꾼, 뭐 동네 뭐 나쁜 사람들 다 찾아오면 그 집안이 속하지 않고 좀 문화적으로 뭔가 퀄리티가 높아져요? 여기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빈객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여기서 빈객이라고 하는 건 좀 수준이 있는 손님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오는 손님들을 보면 그 집의 수준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빈객이란 말은 여기서 좀 뭔가 어떤 그 뭐 학식이든 덕망이든 인격이든 뭔가 좀 수준이 된 사람들이 그 집안에 찾아와야 되는데 그 집안에 그런 손님들이 드나들지 않으면 그 집안이 벌써 뭐예요? 굉장히 저속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일 뜬 애기들만 들어쓰고 뭐 매일같이 뭐 노는 사람들만 들어들면은 결국 그 집안의 어떤 문화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손님들 좋은 분들 많이 오세요? 예? 뭐 항상 뭐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아, 우리 여기 한번 다 같이 놀러 가죠. 놀러 가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놀러 가면 그 집안의 수준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손님들 참 수준 있는 손님들 그 집안에 찾아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집안의 하나의 어떤 그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손님들 많이 모시는 거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발길이 뜸해지면 그 집안의 문화가 속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요. 시서무교면 즉 시경과 서경을 이 시경과 서경을 무교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떻게 된대요? 어리석어진다. 이 시경과 서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그 사서오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시경과 서경이란 말이 있어요. 시경은 전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죠. 중국 동양에서 노래 가사집이다. 한 305편의 노래 가사가 들어가 있다. 대부분들 주로 어떤 얘기들이에요? 인간사 일이 굉장히 많다. 가정에 관련된 일이 많다. 아니면 연애 감정에 관한 일이 많다. 이게 시경이에요. 그럼 서경은요? 서경은 요즘 말로 하면 정치 문건입니다. 이런 말 하면 뭐냐면 하나의 정치학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서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건들이 다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백성들에게 행했던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을 문서로 모아놓은 게 이 서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경과 서경이 굉장히 극단적인 교과서예요. 시경이 굉장히 어떤 걸 강조했냐면 감성교육의 대표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인간사라든지 뭐 아니면 연애 감정이라든지. 근데 서경은요. 이성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에요. 지금 시경과 서경을 동시에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식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을 동시에 시키라는 얘기예요? 감성과 이성을 겸비하게 만들란 말입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 자식이 갖고 있는 감성을 불러일으켜주는 교육을 하고, 정치 문건인 서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날카로운 이성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감성 교육과 이성 교육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자식이 정말 사회에서 다양한 전인적인 그 완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 교육이란 말을 많이 해요. 전인 교육. 전이란 게 뭡니까? 아주 뭐 그냥 감성만 발달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이성만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게 다 합해진 교육. 그러니까 감성이라면 좀 이렇게 풋풋한 어떤 인간의 본성, 이성이라면 아주 뭔가 날카로운 뭐 이 논리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다 겸비하라는 얘기인데,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문질 빈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문질 빈빈. 문질 빈빈 할 때 요 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문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왜 그냥 무슨 뭐 문장, 센텐스를 얘기하는데, 옛날에 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 문이 문자랑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세련된 우아함이에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아주 뭐 인사 잘하고 막 아주 예의 바르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이 도시적인 분위기. 이 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본 바탕이란 뜻이에요. 바탕.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시골적인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좀 시골적인 분위기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도시적 분위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어떤 뭘까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요구한다면 어떤 걸 더 강조하겠어요? 시골적 분위기요? 공자는 그래요. 너무 이러한 봄바탕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좀 촌스러워진대요. 들려짜. 너무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순수하긴 한데 도대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나가서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판단 못해요. 그냥 착하기만 해요. 그런 게 이제 이 질, 바탕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 문이 강한 사람은요, 아주 뭐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 너무나 세상이 이성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공자의 얘기는 뭐냐면 너무 수식만 빤드름해진대요. 이 사라는 말이 이게 왜 역사할 때 기록하는 사관 아닙니까? 이 사라는 뜻은 뭐냐면 수식력만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인교육이라 하면은,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전인교육은 이 감성교육과 이성교육이 합치된, 또 이 풋풋한 이 본성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도시적 풍의 세련됨, 이런 것들이 합해졌을 때 빈빈이란 말, 이 빈빈이란 말은 한문사전 찾아보면 반반이란 말로 나와요. 반반. 왜 우리가 뭐 좀 속어긴 하지만 뭐 인물이 반반하다는 말이죠. 그 반반하다는 말이 바로 빈빈하다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반반이란 건 바로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잘 어우러진 상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라면 너무 촌스럽지도 않고 너무 형식적이지도 않고 너무 이성적이지도 않고 너무 감성적이지도 않은, 정말 문과 질이 반반한 빈빈한 그런 교육이야말로 자녀 교육의 가장 이성적인 목표로 세웠던 거죠. 근데 글쎄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지니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질 빈빈 연우의 군자라, 공자긴 그 이렇게 문과 질이 잘 어울려 섞여진 연우에야 진정한 군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공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한 집안의 문화 수준이 올라가려면 제대로 된 손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손님이 오려면 그 집안의 자녀들이나 사람들의 인격이 정말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인격 있고 수준 있는 자녀 교육을 하려면 시경을 통해서 감성 교육을 강조하고 서경을 통해서 이성 교육을 강조해서 본 바탕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수식과 형식이 반반하게 어우러진 원만한 인성, 전인 교육, 그런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훈자, 즉 자식 교육의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보세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수준 있는 손님들이 그 집에 찾아오지 않으면 문어속하고 그 집안의 수준이 속해지고 저속해지고, 감성교육의 대표적 저작인 시경과 이성교육의 대표서인 서경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교육되지 않으면 그 자손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해서 됩니까? 네. 그래서 요 한 문장 속에서도 옛날에 도대체 우리 그 선조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는지를 양면성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장자왈 찾으셨습니까? 네. 이거 아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장자왈, 사수소나 부작이면 불성이요, 자수현이나 불교면 불명이니라. 짧은 문장이니까 중국어로 같이 한번 하죠. 庄子曰事虽小不做不成，子虽现不教不明。 예, 아주 성조도 좋고 발음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자란 사람이 전에도 우리 명심보감에 많이 나왔었는데, 장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장자,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노장철학 해갖고 장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장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인물이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두루두루 주자에서 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장씨고 이름이 주예요. 이 장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바로 뭐가 있어요? 도라. 이 도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도가 철학의 핵심 논리죠. 이 도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당시 그 철학 사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예요. 이 도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계속 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심보감에. 근데 뭐 가끔 스님들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가 뭐고? 이런 얘기하죠. 도랑 뭘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도하고 장자의 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 동곽자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장자한테 와서 물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물었어요. 당신이 현이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따오 짜이날. 중국어로 물었겠죠. 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그때 막 얘기를 하다가 누가 이게 옆에 뭐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땅강아지하고 개미가 이렇게 땅바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장자가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땅강아지하고 개미 속에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각자가 물어본 사람이 영 이건 대답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 이 우주 자연의 이치인 줄 알았는데, 기어가는 저 땅강아지나 개미 속에 도가 있다니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장난하지 마시고요. 도가 어디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근데 그 옆에 이제 웬 농부들이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작을 한 그 벼 껍데기가 슬슬슬슬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걸 보더니만 저기 날아가는 저 벼죽쟁이 속에 도가 있소이다. 라고 하니까, 이건 아까는 왜 기어가는 곤충,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식물로 내려온 거예요. 식물로. 왜 이러십니까? 놀리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 옆에 마침 깨진 기어장하고 벽돌이 있었어요. 저 깨진 기어장과 벽돌 안에 도가 있어이다. 이번엔 뭘로 내려왔어요? 무생물로 내려왔어요. 점점 왜 낮아지십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장자하는 얘기가, 도라고 하는 거요? 그 옆에 마침 말이 한 마리 지나가다 똥을 찍 싸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오줌을 찍 넣고요. 저 말이 싼 똥과 오줌 속에 도가 있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자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슨 저 고원한 곳에, 높은 곳에 있는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어떠한 모든 존재이든 그 존재가 만들어진 이유가 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깨진 기왓장이 만들어진 원리를 따지면 거기에 도가 있는 거예요. 말이 똥을 쏘고 갈 때 그 말에게 떨어지는 똥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철학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도가 철학에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인 거죠. 이것이 각각의 똥, 깨진 기왓장, 지나가는 개미, 아니면 벽돌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상태를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더, 원래는 얻을 뜻자예요. 그러니까 이 덕과 이 덕은 같아요. 즉 깨진 기왓장이 있어요. 그 기왓장이 만들어진 원리가 뭐예요? 도. 그럼 그 도가 기왓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덕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왓장에 덕이 있고, 뭐 소똥에 덕이 있고, 지나가는 개미에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난 사람에게도 덕이 있으면 못난 사람에게도 덕이 있는 거죠. 하늘을 구만리 장천을 날아서 저 남쪽으로 6개월간 가서 한 번 쉬는 붕새라고 하는 장자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큰 새에게도 도가 있다면, 저 밑에서 오로지 하루아침에 개미나 잡아먹고 벌레나 잡아먹으려고 뱁새가 이렇게 눈 부라들고 다니는 뱁새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서는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합해집니다. 이게 장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걸 장자는 둘량자 행하랑자, 양행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양행의 도. 모든 존재는 한 길이 아니라 이 두 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양행이란 게 뭐예요? 이쪽 길 저쪽 길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편견은 안 그래요. 이건 좋은 거면 이건 나쁜 거. 요렇게 사는 건 아름다운 인생, 요러고 하는 건 비참한 인생. 그걸 자꾸 따지니까 장애인 문제도 나타나요. 아, 장애인들은 저건 나쁜 거, 우리는 좋은 거. 장자에게서는 그게 해소가 돼요. 왜? 장애인은 장애인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상인은 정상인에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한쪽에서 옳다 그러다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장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장자에게 서서는요, 죽음도 삶도 뭐가 돼요? 양행으로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슬픈 거고 살아있는 건 기쁜 거, 그게 아니에요. 잠시 살아있다가 죽으면 죽는 존재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가면 아, 죽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 나름대로의 삶의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안 울어요. 노래 불러요. 그래서 왜 부인 죽었는데 노래 부르냐고 그 친구인 혜시가 뭐라 그러니까, 아니 삶의 방식에서 죽음의 방식으로 잠깐 전환이 된 건데 그것이 어찌 옳고 그름의 차이냔 말이죠. 양행의 도로 봤을 땐 그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한 방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왜 장자 호전몽이라는 고사성 알죠? 장자가 길을 가다 꿈을 꿨어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뭐가 됐어요? 나비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깨니까 장자예요. 장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냔 말이죠. 아까 장자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된 게 난지, 아니면 그 나비가 꿈을 꿔서 장자가 된 게 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왜 일장춘몽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자 속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살아있는 현실이나 보이지 않는 꿈의 세계나 어떻게 보면 양행이란 말이에요. 둘 다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인생은요,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삶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것도 존재가 있고. 그래서 이 장자 철학은 바로 양행의 도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있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아니, 학의 다리가 길다고 가서 너 왜 이렇게 기냐고 잘라버리면요, 학의 본성을 깨치는 거란 말이에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마라. 짧은 오리의 다리든 긴 학의 다리든 각자 양행의 도로서 나름대로 삶의 존재 이유인 도의 원리를 체득하고 있는 도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가서 넌 길다 짧다 욕하냔 말입니까? 이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장자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뭐 제가 오늘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장자에 나오는 얘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보자. 사수소나, 어떠한 일이 있어요. 일사자. 어떠한 일이 있는데 수, 비록 숫자에 적을 숫자, 적을 숫자. 어떤 일이 아무리 적고 하찮은 일이라도 부작이면 불성이라. 부작,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성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없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일이죠. 하다못해 뭐 집 앞에 눈 치우는 일 별로 큰일 아니라도 안 하면 눈은 쌓여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수현이나 자식이 비록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불교면 뭐하지 않으면요. 가르치지 않으면 불명이니라. 뭐하지 않아요? 밝아지지 못하는. 그러면 여기서 장자가 얘기하는 가르침이란 뭐예요? 지식과 학식을 가득가득 세워서 정말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이 수능 잘 보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장자가 얘기하는 가르침이란 뭡니까? 이 양행의 도를 깨치는 거예요. 이 양행의 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 길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는 걸, 그걸 자식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식이 세상을 살면서 명확하게 세상 사리를 판단하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키세요? 네? 자녀 교육 시킬 때 두 길을 다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지지. 이쪽 길은 아니란 말이죠. 이쪽 길이 옳다고 자꾸만 혹시 몰아가지는 않으세요? 네?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장자가 얘기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한쪽의 가치의 주장은 아닙니다. 양행의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가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존재하는 대로 그 존재의 이유를 깨치고 그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삶의 체계, 가치 체계를 가르쳐야지,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들이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 부분을 강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장자가 말하였다. 아무리 어떤 일이 사소하고 적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완성되지 않듯이 내 자식이 비록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명철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없게 될 것이다. 해석됩니까? 자, 그 다음에 지락을 한번 보죠. 지락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락은 막여독서요. 지효는 막여교자니라. 지락과 지효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한 즐거움은, 자, 이 부분은 아주 자식 교육에 있어서 이제 옛날에 자주 많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지락과 지효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락은, 즐거움은 뭐랍니까? 막여독서요. 뭐래요? 책을 읽는 것만 한 것이 없을 것이다. 독서가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중요한 것은 뭐랍니까?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책을 읽는 것이고 막여독서요. 거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니까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겠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식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없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부모님들이 다 동의하는 거죠. 아무리 더 좋은 중요한 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아니면은 출세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그 부모님들의 꿈은 뭐예요? 내 자식 가르치는 거.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뛰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식 가르치는 일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내 아는 굶어 죽어도 우리 집안이 정말 우리가 밥은 못 먹고 살아도 자식 교육만은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고한 어떤 신념처럼 돼 있어요. 그것의 그 원류를 따져가 보면 바로 이 명심보감에서 얘기하는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즐거움이요. 지극히 중요한 인생의 일은 자식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아마 이 원류가 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식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둘째가 라면 서로 할 민족이 하나 있죠. 중국이에요, 중국. 이 중국 사람들이 왜 72년인가 그렇죠. 그 찌화 시영미, 그러니까 이 가족계획법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인 가정에서 애를 하나 이상은 못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까지만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이 하나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요 이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하나에 몇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6명. 그래서 중국말로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웨이싱지아주라고 얘기해요. 위성가족이다. 아이 하나에 6명의 인공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국에서 95년도, 6년도 이때 유학을 했었는데 정말 가다 보면은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아이들 나오는 그 앞에 부모들이 그냥 아주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전거 몰고 뭐 직장에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느낌이 직장에서도 자식들 데리러 간다면은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식 교육이 심하면은 그 중국에서 왜 이런 말이 있죠. 바라볼 망자에 아들 자자, 이룰 성자에 용령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망자 성용이라. 내 자식이 용이 되기를 바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즈 정롱. 중국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 자식 용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심지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 보면요, 써 있어요. 이런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망자 성용. 당신 자식이 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액 공부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해고는 전화번호 몇 번에 몇 번.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식한테 투자하는 비용이라면 아끼지 않는 것이 중국의 현대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샤오황띠, 아주 소황제란 말이 생겼어요. 집안의 황제 아이가 오로지 아이한테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한다 그러면 자식들 다 뭐 우리도 뭐 비슷한 처지긴 하지만은 중국은 특히 샤오황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심지어는 그때 공익 광고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아이한테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이 아이가 막 자기가 원해 자전거 사줘 하면 자전거도 사줘요. 막 무슨 뭐 사줘 하면 뭐 그냥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또 큰 거 사다요. 뭐 큰 거 사달라니까 그땐 부모가 야, 난 더 이상 못 사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칼을 딱 들고 가요. 그래서 부모한테 크게 찔러요. 그러면서 그 밑에 당신의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겠습니까? 공익광고 협의회. 그만큼 이 중국 13억 인구 중에서도 이 샤오황띠 집안의 조그만 황제, 정말 자식이 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사회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자식에 대한 그 가르쳐야 된다는 신념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긍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 이 나라가 그렇게 이만큼 먹고 사는 된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자식을 가르쳐야겠다는 그 긴장감.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덜 배웠으니까 내 자식만은 가르치겠다는 그 엄청난 그 교육열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지락은 마교 독서요, 지효는 마교 교자니라.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 즐거운 것이 없고, 지극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 교육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저 얘기를 한번 보죠. 연하어든 다여봉하고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연하어든 다여봉하고 증하어든 다여식하라. 중국어로요, 리엔얼, 뚜어위빵, 쩡얼, 뚜어위시. 아니, 이거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그거를 찾아보면 여기 나옵니다. 연할 때 연자가 무슨 연자이게요? 가련하다. 아주 그러니까 예쁘다, 가련하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아주 가련하고 막 예뻐 죽겠으면은 연하어든 다여봉하라. 다여봉. 마늘 따자, 줄여자. 봉은 무슨 봉자입니까 이게? 예? 몽둥이 봉자. 내 자식 예쁘면 많이 주래요. 뭘 많이 주래요? 몽둥이 찜질 많이 하랍니다. 내 자식이 이쁘면 몽둥이 찜질 많이 하고, 증아어든 내 자식이 증오스럽고 미우면 다여식하라. 뭘 많이 주래요? 예? 먹을 거 많이 주랍니다. 먹을 거 많이 주래요.
내 자식 이쁘면 매 많이 들고 내 자식 미우면 떡 많이 주라는 얘기요. 먹을 것 많이 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 교육하는 게 대부분들 오냐죠. 뭐 정말 뭐 원하는 게 뭐냐 대부분 다 들어주는 건데 아주 그 혹독하게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들 좀 뭔가 문제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 요즘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머리는 커요. 머리는 큰데 몸은 도대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 지식은 많이 받았고 아는 건 많고 책은 많이 읽었는데 어떤 일을 해보라면 그 일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굉장히 그 서툴고 뭔가 아주 뭐 불안해서 못 시키겠어요. 불안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보호해서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옛날 사람들이 항상 그 강조하는 게 머릿속에 든 지식보다는 얼마나 몸으로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그 많이들 얘기합니다. 뭐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배워라 머릿속으로만 배우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몸으로 익혀라. 이 학습이란 말도 역시 단순히 머리만 키우라는 얘기 아니라 몸의 실천을 현장에서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현장 교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왜 장자에 나오는 포정해우란 고사성어예요. 포정해우. 이게 무슨 포자입니까 이게? 푸죽간 포자입니다. 정은요. 이 백정정자예요. 포정이라고 춘추시대 말기 소를 가장 잘 잡던 백정의 이름이 포정이에요. 포정. 이 사람이 얼마나 풀어헤칠해자의 소우자 소를 얼마나 잘 잡는지 포정해우라. 지금도 왜 어떤 사람이 정말 머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감을 갖고 있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경지에 오른 사람한테 일본말로 호저가이교. 야, 그 포정이 소 잡듯이 하는구나. 지금도 많이 써요. 그 포정이 소를 뜨듯이 한다라고 하는 포정해우란 말이요. 아이, 장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소를 잘 잡았냐면 하여튼 그 시대 최고의 베스트, 그러니까 백정업계에선 베스트예요. 소 잡는 업계에서. 칼을 딱 들고 소 앞에 딱 쓰면은 일단 소를 잠시 노려본대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는데요. 그리고 칼을 휘두르는데 칼날은 보이지가 않는데 소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부위별로 떨어진대요. 안심, 등심, 뼈 막 착착착착. 막 사람들은 막 그걸 보고 경악을 했죠. 그때 어느 나라 왕이 그걸 보고는 넌 대단하다. 너는 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다. 너 정도의 경지에 오르려면 너의 지식이 네 현장에서 이 정도 되려면 너의 인생 경험이 따로 있을 거인즉 어떻게 이 경지에 오르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포정이 하는 얘기가 제가 소 잡는 이 기술은요 단순히 머리로 익힌 것도 아니고 글로 익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익혔느냐? 뭘로 익혔어요? 현장에서 내 몸과 소가 하나가 돼서 익힌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라시면 처음에 자기가 이 백정업계에 들어와서 칼을 들고 소 앞에 섰대요. 근데 막막하니 소가 겉모습밖에 안 보이더래요. 도대체 어디부터 잘라야 될지 몰라갖고는 그냥 칼을 휘둘러 댔답니다. 웬걸요? 소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칼이 하나씩 뚝뚝 부러졌대요. 그때부터는 오기가 생겼대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때부터는 자기 모든 몸을 소한테 던졌답니다. 현장에서 오로지 소를 잡고 소하고 하루가 되도록 지냈대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소를 잡으려고 딱 소 앞에 섰는데 갑자기 소가 겉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럼 뭐가 보이더냐?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속모습이 이렇게 부위별로 쫙 들어오더래요. 안심, 등심, 뼈 막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생각하면서 소를 잡았더니만 한 달에 한 번씩 칼이 부러졌고 그 뒤로 자기는 10년간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소하고 하나가 돼서 엉켰대요. 그랬더니만 10년 뒤 어느 날 소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소가 겉모습도 안 보이고 부위별로도 안 보이고 그럼 뭐가 보이더냐?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에?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칼이 지나가는 틈만 보이더래요. 뼈와 근육과 힘줄 쌓여있는 그 조그만 틈. 옛날에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땐 그 틈이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현장에서 내 몸으로 그 지식을 실천하고 나니까 그 틈이 어느덧 크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때부터는 소 안 잡았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칼 들고 그 넓은 틈을 향해서 그냥 지나갔대요. 지나가면 소는 알아서 부위별로 툭툭툭 떨어지고 사람들은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이렇게 소를 잘 잡는 이 해우의 경지에 이른 것은 단순히 머리로나 글로 익힌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 몸을 던져서 소와 내가 하나가 돼서 이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정해우의 고사성어입니다. 아이들 정말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모든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도대체 대학에서 뭘 가르치냔 말이죠. 와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대요. 머리는 큰데 뭔가 머리는 가득 들은 것 같은데 몸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검증하지 못한 지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지식일 뿐 전혀 실력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정해우가 뜻하는 말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현장에 가서 현물을 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주의요. 현장주의.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당신이 정말 자식을 아끼면요. 몽둥이 많이 주고 혹독하게 현장에 내보내고 그가 현장에서 자기 인생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다만 자식이 요거 밉고 내가 요놈 자식 별로 안 좋아하는 자식이면 그저 밥이나 많이 주고 떡이나 많이 주고 그저 과보하면서 온실 속에서 키워라. 아마 그런 얘기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요. 이 연하 얻은 다여봉하고 증하 얻은 다여식하라. 내 자식이 정말 예쁘고 좋으면 그에게 혹독하게 몽둥이를 많이 줄 것이요. 내 자식이 밉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그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줘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정말 고생한다는 거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보약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쭉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警醒陆云宾客不来门户锁射书无教则孙女 경영록에 이르기를 수진 있는 손님들이 그 집에 찾아오지 않으면 그 집안이 저속하게 될 것이요. 감성교육인 시경과 이성교육의 교재인 서경을 제때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손들이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니라. 庄子曰事虽小不做不成子虽贤不教不明 장자가 말하였다. 어떠한 일이든 비록 그 일이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할 것이요. 내 자식이 비록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명철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니라. 自乐莫如读书 自要莫如教子 세상의 가장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한 것이 없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식 교육시키는 일만한 것이 없는 것이니라. 廉而多为棒 争而多为食 내 자식이 예쁘고 고우면 그에게 혹독한 매를 많이 들 것이요. 내 자식이 미울 때면은 그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줘야 하느니라. 자, 어떻게 오늘 그 훈자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우리가 그냥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내 자식 사랑하면 매 하나 더 주고 그에게 혹독하게 현장에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을 만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서 정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과 또 직장에 나가면은 날카로운 이성을 갖고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성으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교육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정말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정말 문질 빈빈하듯이 바탕도 훌륭하고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도 세련된 그 완전한 아름다움의 그 전인교육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훈자편을 통해서 자식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